그런데 이렇게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다른 슈퍼개미 12인에 거의 비슷한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유기간을 한 사람이 성공한 개인 투자자, 소위 슈퍼개미라고 하죠. 12명을 찾아가서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슈퍼개미 12인의 투자 스타일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탑다운, 하향식 투자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먼저 경제를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한 이후에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방식이죠. 반대로 또 어떤 투자자는 바텀업, 즉 상향식 투자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 업황, 이런 것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한 투자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소외된 주식, 이를테면 주가 수익 비율이 7배 이하인 주식, 내지는 아예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차트나 거래량, 이것만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예 그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행동주의 투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다른 슈퍼개미 12인에 거의 비슷한 공통적으로 지켜진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했다고 해요. 슈퍼개미 12인 중에서 매일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인원은 8명, 가끔 활용하는 인원은 1명, 그리고 아예 사용을 안 한다라고 밝힌 사람은 총 3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3명 중에 1명은 이 블룸버그 메신저를 늘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까지 제외를 하면은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슈퍼개미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적극 활용했다고 해요. 이 중에서 2명은 10년 동안 무려 3만 건의 게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해요. 크게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완벽히 정리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나는 이 종목이 어디가 좋다, 그래서 투자만 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생각을 글로 하나하나 적다 보면 과연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불명확했던 논리가 명확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리다 보면 나의 투자 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수차례 하락장과 상승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찾아오면 예전 상승장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요. 반대로 상승장이 찾아오면 언제 또 하락을 하겠냐는 듯이 예전에 그 무서웠던 하락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잘 기록을 해놓는다면은 이와 비슷한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현명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게시물은 올리지 않지만 늘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슈퍼개미들, 이 역시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관해서 갑론 음박이 상당히 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쪽에서는 완전한 혁신 기업이다,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기업이구나,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좋다, 모두가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실 그 주식은 시장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을 올리기는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주식이 좋은지 다 알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판을 자주 활용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는 정말 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었다고 해요. 2번째는 레버리지를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슈퍼개미 12명 중에서 레버리지를 아예 한 번도 쓰지 않는 사람은 3명, 그리고 사용을 했는데 제한적으로 상당히 낮은 비중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인 슈퍼개미 12인 중에서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었어요. 주가 수익 비율 7배 이하만 투자를 하고 배당 수익률 7% 이상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레버리지를 안 쓰겠죠. 근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다가 성장주를 선호하는 그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자기가 집중 투자하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심해서 굳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때문이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악의 리스크는 나의 원금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빚까지 지게 되죠. 그리고 레버리지의 문제가 언제 터지냐?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죠.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이런 쪽에서 디레버리징을 하죠. 즉 예전에는 100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50만 원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옥죄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주식시장까지 번졌습니다. CFD 매매라고 있어요.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거래입니다. 이게 증거금률이 10%였어요. 즉 레버리지 10배까지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자산 거품이 심해지자 대출을 규제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레버리징 국면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손해를 받겠죠. 그런 차원에서 성공한 슈퍼기미 12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유기간을 전반적으로 길게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성공한 슈퍼기미 12인 중에서 2명은 한번 투자를 하면 최소한 몇 년을 보유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몇 개월에서 몇 년 단위로 투자한 사람은 4명, 월 단위로 투자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래서 12인 중에서 9명이 최소 월 단위 내지는 연 단위로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주식을 얼마나 보유를 할까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증권사 4곳의 고객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8.2 거래일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주도 안 보유한 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기간이 짧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투자해놓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존버하는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개미들이 비교적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간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만큼 종목을 꼼꼼하게 잘 골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인 한 슈퍼개미는 종목을 고를 때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 말고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 종목을 투자한 이유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매력적으로 보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을 한 뒤에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매일 오르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꼼꼼히 고른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보기도 잃어버리기도 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늘 진득하게 앉아서 기다렸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공들여서 발굴한 종목, 그리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투자 수익의 90%는 보유 기간의 10%에서 나온다. 물론 이거는 내가 그 종목을 잘 골랐다라는 가정이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투자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슈퍼개미 12명이 전반적으로 지켰던 공통적인 원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은 슈퍼개미 마인드라는 서적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해외 번역서입니다. 금융의 본고장 영국에서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12명의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성공한 개인 투자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소외되고 어떻게 본다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워낙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식과 가까워진 사람도 있었고요. 원래 지병을 앓고 있어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주식을 잘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책에는 성공한 개인 투자자 12명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12명의 투자의 스타일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로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성장적 투자로 벌고 심지어 차트 거래량 이걸 분석해서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맞는 투자 방식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12명의 투자자 각자 다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